문변의 시선, 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문호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송 이후에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발부 적정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방송을 하면서 지금 심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영장 청구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이때 총 위원이 이제 10명인데요. 그중에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9명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무기명으로 비밀 투표를 하는데 이 중에 6명이 청구 적정, 3명은 부적정. 으로 의견을 해서 다수결로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과반 이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영장심의위원회가 생긴 이후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딱 2번밖에 없었습니까? 네, 이번 포함 2번입니다. 그만큼 어렵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심의 건수 자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2021년도에 생겼거든요. 수사권 조정하면서 생긴 제도인데 네. 그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 이번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건 이전까지 열린 횟수가 16번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나온 것은 단 1번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검찰이 잘 결정했다라고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는 시선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검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 근데 예상 외로 영장 청구 적정이라고 결론이 나가지고요. 개설 이후로 이제 17건 됐죠. 그중에 2건의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그만큼 영장 청구했어야 됐는데 안 했던 거잖아요. 검찰이 버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게. 구성원이 사실은 뭐 변호사라든지 지역 뭐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회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다수의 사람이 보기에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예. 볼만한 건이었다는 거니까요. 예,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이 이전하고 달랐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냐 마냐, 구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결정할 때는 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먼저 보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 이번에 심의위원회 때는 이제 경찰 측에서 관계자 3명이 직접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출석을 해서 이 김성훈 차장이 압수수색을 여러 번 막으면서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너무 방해하고 있고 예. 또 부하 직원한테 서버 삭제하라. 예.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강해서 주장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보강이 됐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서 검찰은 이미 당시에는 이제 구속 취소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재범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 안 해도 된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증거 인멸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새롭게 네. 나온 사실관계들을 보더라도요. 예, 근데 심의위 결정 이후에 일반적으로 검찰은 이제 바로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안에서 또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 심의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은 없어서요. 아.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나와도 검찰이 버티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구속영장의 청구는 검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강제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는 딱 결정이 나오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심의위원회 결정 존중한다. 후속 절차 진행하겠다. 그래서 바로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열흘이 지나는 기간 동안 영장 청구도 안 했고 네. 경찰도 사실은 새로 신청을 안 해서 이게 뭐야?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 라는 의문들이 좀 많았는데 예. 그 사이에 그러다가 뭔가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경호처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 네. 기간 동안에. 네. 근데 17일에 드디어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에 대해서는 4번째, 이광구 본부장에 대해서는 3번째 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검찰이 과연 이 신청 받아들일 것인가 관심 쏠렸는데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예. 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냥 영장을 청구를 했죠. 근데 경찰이 이제 이번 영장 신청에서 새롭게 보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새롭게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먼저 유의미한 증거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했다. 이거는 그전에도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직원이 이거 증거 인멸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졌었거든요. 네. 근데 경호처가 이 보고서를 경찰에 이미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미 제출을 할 때 군데군데가 가려져 있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던 거예요. 예. 가려져 있는 내용이 뭐였는지는 모르죠. 그걸 가린 채로 제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찰이 김성훈 차장이 뭐 자택 압수수색 이런 거를 해서 핸드폰을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가려진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김성훈 차장이 서버 삭제를 지시해서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군요. 예, 그렇죠. 증거 인멸을 지시한 부분을 쏙 숨겨버리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예. 원본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밝혀진 걸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주장해서 이번에 보완을 했다고 하고요. 또 경호처에 있는 이제 가족부장이라고 알려진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 결과로는 이 김건희 여사가 다른 경호처 직원한테 한 말을 그 직원이 이 부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총 가지고 다니면 뭐 하냐. 이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총이라도 쏴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걸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엄청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예, 있죠.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함께. 우리 사안에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하면 또 성립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통령 측에서 총기나 화기라도 사용해서 체포영장 집행 막아라. 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극구 부인했었거든요. 네, 아니라고. 네. 그런데 이런 대화 내용이 밝혀지는 걸 보면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니냐. 혐의를 조금 더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으로도 보강이 되었다라고 예.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면 둘이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요. 예. 공수처 검사들 들어오면 다 때려잡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그 대화도 이렇게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의혹이 그런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보강이 되어서 예, 검찰도- 적정이라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죠. 적정이라는 결정도 나오고 검찰도 청구를 하게 되는 네. 그런 근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 과정이나 결정 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서부지방검찰청이 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어디다 했냐면 서부지방법원에 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은 굉장히 큰 일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이제 구속영장 발부 결정해서 이제 새벽에 아주 큰 일이 있었던 난동이 폭동이 있었죠. 있었던 네. 그런 곳인데 이번 구속영장 결정도 서부지법에서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이걸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라고 부르고요.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부르거든요. 똑같은 같은 걸. 절차를.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일 오전 10시 반에 합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를. 그래서 네. 하면 보통 그 당일 늦은 오후 아니면 이른 저녁에 보통 사건 같은 경우는 나오고요. 사건이 조금 복잡하다.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밤 늦게 그 다음날 새벽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빠르면 내일 저녁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늦더라도 그 다음날 새벽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포토라인 설치도 하지 않고 법원 안팎의 촬영도 금지하겠다. 네. 이렇게 서부지법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영장 심사할 때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고려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 구속영장을 심리할 때는 어떤 범죄 행위가 그 범죄 혐의가 성립하느냐가 사실은 1차적인 판단 기준이거든요. 네.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면 당연히 구속을 시키면 안 되니까요. 혐의가 그렇겠죠. 있는지가 1차적이죠. 이번 사건에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다중의 위력, 여러 명이서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이에요. 네. 근데 직권남용이 일반 형법상의 직권남용이 아니고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 혐의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일반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남용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으로 했냐면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이 성립 요건이 어떻게 보면 좀 완화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네. 아주 단순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예. 뭐 직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하고 또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던 직원은 지금 직무에서 배제해 버렸거든요. 징계하겠다고 네, 네. 하고 이런 것들이 이 포괄적인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건데 법원에서는 아마 이 혐의들이 인정되는지부터 고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느 만큼 증명이 돼야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 증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할 때에는 굉장히 엄격한 수준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사실은 아주 확실할 때에만 유죄 판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9명의 그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장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그 정도가 아주 좀 완화가 되어서 네. 소명이 되었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럴 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영장 발부에 검토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금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라는 점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영향을 조금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구속영장 발부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모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석방돼 있기 때문에 경호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예. 아직 대통령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경호를 해야 되는데 네. 실무진이 2명이 빠져버리면 경호에 약간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 지금 경호처장은 공석이에요. 1월 달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경호처장이 지금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처장 직무대리 차장이 구속되고 본부장이 구속되면 경호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점을 좀 걱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이유라면 경호처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고 또 예.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대행의 대행 네. 뭐 다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말 본다면 이 이유로 발부를 안 하진 않을 거라고 네. 저는 봐요. 네. 근데 또 발부에 있어서 긍정적인 뭐 적극적으로 발부를 검토하게 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네. 구속돼 있을 때는 재범의 우려도 없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아, 그렇군요. 지금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둘이 아주 밀접하게 지금 일상 생활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때에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영장 발부에도 그 부분이 고려가 됩니까? 이 부분이 고려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 본부장의 혐의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것을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방해했다.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 영장 집행을 적법하게 했어야 하고 그 과정이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장 자체도 적법한 영장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누가 청구했냐? 공수처가 했다는 거죠. 예. 공수처에는 그런데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그거 가지고 구속 취소를 내렸으니까. 이제 구속 취소를 할 때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단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고 이제 기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파고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공수처가 권한도 없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이 청구해서 법원이 잘못 발부해준 영장인데 그것을 막은 것이 왜 공무집행방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사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들은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군요. 그렇죠. 법원에서는 그냥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 판단을 한 번 더 다퉈봐라. 받아보는 예, 것이 네.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네.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내란죄의 수사 저변이 굉장히 넓어지는 결과가 저는 올 것 같은데요. 예. 이런저런 뭐 보도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비화폰 수사 때문에 사실은 이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 계엄 상황에서 비화폰을 누가 썼냐? 이 비화폰을 가지고 누구가 언제 통화를 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자료잖아요. 지금 예. 이 상황에서. 근데 그 대검의 차장 검사가 이 비화폰을 사용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도 계엄 시기에 통화를 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화폰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벌써 내용이 많이 삭제됐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걸 삭제했다고 하면 이제 증거인멸의 죄책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차라리 지우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만 벌을 받자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이광우 본부장의 경우에는 포렌식을 해보니까 네.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 GPT에 계엄에 관해서 검색을 해봤다. 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요.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이런 거를 8시 40분 정도에 검색을 했다고 해요. 이때는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실에 가기 전이거든요. 미리 알았다는 거군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 이제 네. 이 본부장 측에서는 오류다.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이 오류가 생긴 거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그런 오류는 생길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호처에서 미리 내란이 아니죠.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자료들이 확보가 된다면 경호처도 사실은 내란 공범의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예.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새로운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사가 되면 될수록 뭔가가 더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법적으로 이런저런 내용 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